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정책 과제로 코로나19를 꼽고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해 미국 정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역시 공언해 왔던 대로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정책 기자회견까지 처음으로 열었다고 해서 이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간 9일에 1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형태의 코로나19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자문단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했던 릭 브라이트 전 복지부 국장도 포함됐습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작지만 필수적인 행동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7일 밤 승리 선언 후 처음으로 가진 공개 행사입니다. 그만큼 비상한 각오와 또 심각한 인식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감염병과 싸우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자문단이 과학의 기반 위에서 세운 세부 계획을 조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코로나19 억제를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동시에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차별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여러모로 대조적입니다. 현 미국 상황을 암흑의 겨울로 우려한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세 때마다 마스크 미착용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감염병 확산을 유발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이 승리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는 못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여러모로 사방에서 난제에 부닥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난제로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그 상원을 비롯한 의회 지형과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 구성, 그 민주당 내부의 알력이 대표적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는 조지아주 두 석의 결과에 따라 의회 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두 석은 과반 득표가 없어서 내년 1월 5일 결선 투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공화당 현역 의원 2명이 모두 패하지 않는 한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지배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바이든의 입법 어젠다와 내각 인선, 사법부 지명자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 인준을 비롯해 바이든이 정권 초기 계획한 각종 개혁 조치들이 공화당의 저지로 큰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민주당이 하원에서 의석수가 줄어드는 게 확실시되면서 하원에서 바이든에게 실어줄 수 있는 힘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으로서는 또 6대3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가 된 연방 대법원 역시 큰 부담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한 결과인데요. 바이든이 의회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대법원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내 진보 그룹과의 갈등도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승리 선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교적 조용했는데 지금 이틀 만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간 9일에 대선 패배 이틀 만에 전격 에스퍼 장관의 경질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 센터장이 국방장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선 패배로 사실상 레임덕 상황에 접어들었지만 국방장관 같은 내각의 핵심 인사를 내쫓으며 인사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을 상대로 한 소송전을 진행하는 동시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휘두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미국에서는 통상 백악관에 떠나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의 취임까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장관을 자리에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막무가내식 행보에나 나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예스맨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초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 과정에서 군을 동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반대하는 그야말로 공개 항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습니다. 지난 7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해온 남부연합기의 군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경질설에 불을 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규모 집회를 통한 여론몰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다고요. 네, 이제 트럼프 캠프가 소송전의 그런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연달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전략이었던 대규모 유세 형식을 끌어들여와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 선임 보좌관 등이 미 전역을 돌면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집회에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캠프는 최대 경합 중인 펜실베이니아에서만 최소 2만 1,000명이 사망한 상태에도 이들이 투표했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펜실베이니아에서 4만 5천 표 이상을 더 얻은 상태입니다. 2만 1,000명을 제하더라도 2만 명 이상을 바이든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캠프에서는 투표할 수 없는 사망자가 대거 투표했다는 주장을 통해서 선거 진행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선 결과 불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노력하되 끝내 뒤집는 데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소선 전등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권 재도전을 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닥칠 또 각종 법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퇴임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민형사 소송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변하면 자연인 트럼프를 상대로 과거 사안을 재조사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개발 중인 백신들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효능을 발휘했다고요? 네, 이제 미국 파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효험을 보여준 것으로 그동안 과학자들은 최소 75% 이상의 효과를 가진 코로나19 백신을 기대해왔습니다. 비록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90% 이상의 효과는 일반 독감 백신의 2배에 가까운 겁니다. 화이자는 백신 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점검한 뒤 11월 셋째 주 미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심각한 안전 우려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화이자 측은 밝혔습니다. 미 정부와 과학계는 내년 상반기 중 화이자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현될 경우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발병한 지 12개월에서 18개월 만으로 세계 백신 개발 역사에서 최단 기록을 다시 쓰게 됩니다. 그러나 백신의 장기간 안전성과 효험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화이자 백신의 중간 결과에 너무 들떠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5,12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26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입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040만 명대를 기록 중이고 인도는 859만 명, 브라질은 567만 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